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차 시험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10월 1차 시험에 대한 결과값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벌써 10월 1차 시험까지 모든 분석이 끝났고요. 그리고 10월달 문제도 이렇게 제가 직접 재가공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우리 현강 학생들과는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 그리고 최근 문제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월 1차 시험에 대한 파트 5 부분 정답률은 이렇습니다. 가끔씩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토익은 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답률과 오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작 아닌가요? 주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800반 분들은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주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작을 아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발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수학 선생님인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절대 저는 숫자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포인트들은 정말 전기토익에 빈출되는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도 믿고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리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 방향이라든지 습관을 잡아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약점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먼저 104번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 문제인데요. 이번 달에 전치사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특히 104번도 마찬가지인데 fees, 요금, 혹은 수수료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 뒤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for과 about 중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요금, 무엇에 관련된 요금 둘 다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about을 찍고 틀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겠죠. 정답은 for이 되겠습니다. fee for something, 무엇을 위한 요금. 그죠? 아니 about은 왜 안 되나요? 무엇에 관련된 요금은 왜 안 되나요?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든 용법들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런 문제는 영어적인 감각이 있으면 유리한 문제는 맞아요. 근데요. 출제자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모든 전치사의 용법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도 모르거든. 원어민들도 정확하게 다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어울리는 전치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평생에도 못 외워요. 대략적인 그림, 의미적으로 비슷한 어휘끼리 비슷비슷한 용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언어의 진화의 특성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연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이라는 명사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fee라든지 아니면 price, 가격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rate, 요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arge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cost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명사들이 대략적으로 모두 요금, 수수료, 돈 이런 뜻인데 모두 for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명사들은 웬만해서는 모두 for과 함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하기도 하죠. 여기 나온 fee도 마찬가지, fees on something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cost 같은 것들은 cost for보다는 cost of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돈에 관련된 명사들은 for을 웬만해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잡아두시면 이걸 오답으로 속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fee about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금 뒤에 for 이게 절대로 안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걸 절대 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for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함께 쓰이는 전치사를 절대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평생 공부해도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들끼리 비슷비슷한 용법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신다면 어떻게든 적용하시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골라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16번 문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문제였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네, 정답은 beyond라는 게 정답이었었죠. 여러분, beyond repair 이라는 것은 수리를 넘어서서라는 표현입니다. beyond라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빈출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든 함정이든 간에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beyond는 무언가를 넘어서서라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장소, 방향으로 넘어서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게 무언가의 한계라든지 범위 자체를 넘어선다라고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요. beyond repair 이라고 쓰면 repair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문에서 혹은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beyond control 이런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오시죠? beyond control.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네, 컨트롤 불가능하다. 조절이 불가능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beyond belief. 믿음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 뭐 평상시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It's beyond my ability.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야. 어떻습니까? 내 능력 밖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겠죠. 조금 더 간단하게 쓴다면 그냥 It's beyond me. 네, 그것은 나를 넘어선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넘어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확장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beyond라는 것은 무언가를 넘어서는 건데요. 네, 한계라든지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덩어리 표현들을 함께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124번 문제인데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품사 구조 문제인데요. 정답은 뭘까요? 네, efficiently. 부사가 정답이었었죠. 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의문사 how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how라는 것은 어떻게라는 의문사로서 주어 동사 절을 이끌잖아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는지라는 명사절 접속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의문사들은 기본적으로 명사절을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뭐뭐 하는지라는 수단, 방법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How I reach you. 어떻게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할지. How I love you.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할지. 이런 식으로서 수단이라든지 방법 등 얘기하는 건데 근데 how는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어떻게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얼마나 뭐뭐 한지, 즉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쓰면서 얼마나 형용사인지 혹은 얼마나 부사인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w kind you are. 이렇게 얼마나 네가 착한지. 이런 식으로 how가 형용사와 함께 절을 이끌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how kindly you told me. 얼마나 착하게 네가 나에게 말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how가 부사와 함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how 뒤에 빈칸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 그건 역시 구조가 되겠죠. 잘 보세요. 지금처럼 how kind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 kind라는 형용사가 빠져있는 절이 수반이 되죠. 그죠? 형용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로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how kind처럼 how 형용사 뒤에는 이렇게 주격보호라는 그 형용사가 빠져있는 그런 형태의 절이 수반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고요. 네, 그래서 how kind you are. 얼마나 네가 착한지. How beautiful you are. 얼마나 네가 예쁜지. 이런 식으로서 형용사가 반드시 빠져 있어야 되는 절이 수반이 됩니다. 반대로 how kindly. 이거는 부사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는 어떤 절이 수반이 되겠습니까? 그 부사가 빠져 있는 절이 나오겠죠. 근데 부사라는 것은 아무리 빠져도 티가 안 나거든. 왜? 부사라는 것은 부질없는 부수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는 아무런 필수 성물이 빠지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절이 수반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how kindly. 얼마나 착하게 you told me. 네가 나에게 말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뒤에 절의 성분을 보고 형용사가 빠져 있으면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빠진 완전하게 생긴 형태다. 네, 그러면 부사가 정답이 돼요. 왜? 부사는 백날 빠져봤자 아무런 문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예로 how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however이 그러나가 아니고요. 아무리 뭐면 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된다면 역시 접속사로 부사절을 이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however는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ever kind he is 이렇게 쓰면 아무리 그가 착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however kindly he told me 이렇게 하면 아무리 착하게 그가 나에게 말을 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however 뒤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 뒤에 있는 절의 성분을 보십시오. 네, 형용사 보호가 빠져 있다면 형용사가 정답이고요. 완전한 형태라면 그냥 부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 성분이 빠져 있는 절이 나올 테니까요. 자, 이렇게 세 문제가 이번 달 10월 1차 시험에서 많이 틀렸었던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률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문제는요, 더더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고난도 문제는 지금처럼 몇 문제가 안 나와요. 네, 그런 문제들이 3-4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매달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잡혀야 되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90%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달 3-4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이 고난도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점 혹은 그 가까운 점수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당연히 고난도 문제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나는 무난하게 뭐 800점 네, 나는 무난하게 900점 이 정도로 만족하신다면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매달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달 반복되는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시간대가 만들어지죠. 그 안정적인 시간대가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파트 7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트 5, 6에서 안정적인 시간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트 7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이 크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안정적으로 90%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신다면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비슷비슷하게 무난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중에 어려운 문제집을 계속 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잘 정리하고 오더노트 같은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점수가 그 모든 과정을 보상해 줄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시험 여러분들의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좋은 점수로 토익 졸업할 수 있기를 제가 마지막까지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힘내세요. 지금까지 신촌 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